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6일 새벽 5시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3월 26일은 위대한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이 출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1875년 147년 전이네요.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65년 7월 1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만 90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법치주의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살지 않고 바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는 그런 행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후손들이 이승만을 지운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화폐 도안에 이승만 얼굴이 나와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한 20여 분 대화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 이야기는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이번에 국민들이 0.7%포인트의 격차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하나의 보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표차는 작았지만은 변화는 거대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같이 추진합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진핑, 문재인은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비핵화를 북한에서는 아마 중국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한반도 전체가 비핵지대화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도 없애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미동맹 해체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중국도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구나. 북한의 비핵화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제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정확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시진핑에게 던졌습니다. 전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윤 당선인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영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비핵화란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중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 여기서 상호 존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중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가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문재인이 시진핑을 만나서 약속했던 삼불 정책을 파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삼불이라는 게 뭡니까? 상호 존중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든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든지, 한중일 군사동맹 관계를 증진시키지 않겠다든지, 이건 완전히 우리의 안보에 큰 타격을 주는 약속을 시진핑에게 한 겁니다. 이게 쟁점이 될 때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그것은 뭐 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정책에 불과하니까 협정도 아니다. 따라서 그건 파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바로 그 약속을 어제 지킨 겁니다. 약속 지킨 게 또 하나 있습니다. TV 토론 때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 순서를 이야기할 때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그 다음에 중국 주석, 그 다음에 북한 이런 순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바로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나라 순이죠.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요 순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미일 동맹 중심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통화도 딱 그 순으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전화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일본 총리, 그 다음에 사실은 영국, 호주, 인도, 베트남 순이었는데 이번에 7번째 시진핑 주석과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교라는 것은 사실은 우선순위 매기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나라냐 하는 우선순위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일본은 저 깔아뭉개버리고 북한은 아마 미국 다음으로 북한을 놓았을 겁니다. 이 순서를 바로잡은 것이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나온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요 키워드였습니다. 참고로 당선인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더 우대를 받았다고 그럴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즉시 취임을 했으니까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하면은 당시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은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양국은 수교 초심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 측 관련 중대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상당히 고압적인 겁니다. 중국이 중대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그건 사드 배치 왜 했느냐고 하면서 막 압박할 때입니다.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은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말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압박을 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줄곧 견지해 왔다. 한국을 포함한 유관 각국과 함께 한반도 및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여기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랬습니다. 시진핑은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중국과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당시 기록을 보면은 시진핑을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가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문 대통령 또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시 주석을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중국 측에 대표단을 파견해 논의한다는 합의를 그 통화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때 벌써 말하자면 굴복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첫 통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중 사대주의적인 굴종 정책을 펴오다가 결국은 이틀 전에 있었던 ICBM 발사로 귀결된 겁니다. ICBM 발사는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27 선언으로 자랑했던 비핵화 합의가 결국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폐허에서 어제 한국과 중국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정확하게 시진핑 주석에게 할 말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번 지난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의미가 외교 안보 노선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국민이 한 겁니다. 0.7%포인트 차라고 하지만은 24만 7천여 표 차이라고 하지만은 그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역사는 가끔은 작은 데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 24만여 표보다 더 적은 표로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에게 15만 6천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때 윤보선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한국의 역사는 달랐을 것입니다. 15만 6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었지만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은 그 뒤의 경제발전, 그게 민주발전으로 가고 중화공업 건설,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아니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있게 한 경제건설, 국방건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시진핑, 윤석열, 시진핑 통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3월 9일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